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된 페르난도 타티스는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피부질환인 백선증 치료제에 클로스테볼이 들어있는 걸 몰랐다고 했는데요. 클로스테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스테로이드가 피부 질환에 사용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20년차 피부과 전문의는 클로스테볼이 피부과에서는 쓰지 않으며 그와 비슷한 클로스테졸이 있지만 오히려 이는 백선증을 악화시키는 성분이라며 타티스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타티스에 대해 불안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타티스가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타티스의 아버지는 내 아들은 괜찮다. 큰 부상이 아니다. 무릎과 손에 약간의 찰가상을 입었을 뿐이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이 원인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를 합니다. 아버지 타티스가 오토바이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 타티스가 샌디에고와 맺은 14년 계약에는 오토바이를 타다 다칠 경우 계약을 무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았던 오토바이 사건은 석 달 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직장 폐쇄가 끝나고 팀 훈련에 합류한 타티스가 왼손목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골절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는 12월에 당한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당시 샌디에고 구단은 타티스가 오토바이를 타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계약 무효화를 추진할 뜻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타티스는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을 통보받았고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항소합니다. 만약 금지 약물 적발 사실이 그때 알려졌다면 샌디에고는 계약을 취소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계약 취소 문제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MVP 발표 행사 때 타티스가 차에서 영상 인터뷰를 한 걸 두고 느낌이 쌓였다고 말씀드린 건 이게 갑자기 잡힌 행사도 아니었고 일본에 있는 오타니나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게레로와 소토 등 모든 선수들이 숙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타티스만 파티에 가는 복장으로 어디로 이동하던 중 전화 연결을 했다는 것에서 불안함을 느꼈던 거였는데요. 실제로 타티스는 겨울에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가 한 번이 아닌 두 번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2015년 국제유망주 시장에 나왔을 때 타티스는 가장 빠른 선수로 평가받았음에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지 못해 파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였습니다. 타티스는 사무국이 개최한 쇼케이스에도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타티스와 계약한 건 혈통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게레로가 입단 보너스로 390만 달러를 받은 반면 타티스는 70만 달러밖에 받지 못했고 마이너리그 출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됩니다. 하지만 타티스는 이후 키가 2인치가 자랐고 벌크업에 성공하면서도 스피드를 잃지 않음으로써 전체 2위 유망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른바 불개주와 페타주의 혈통야구 시대가 본격 개막된 겁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파워히터의 몸을 가진 불개주와 달리 190cm의 큰 키와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지만 근육량이 별로 없어 보이는 페타주가 무시무시한 파워를 자랑했다는 건데요. 타티스의 파워와 스피드는 40홈런, 40도루를 달성했던 시절에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타티스는 130경기 출전에 그쳤음에도 42홈런, 25도루를 기록함으로써 역시 똑같은 22세 시즌에 42홈런, 46도루를 달성한 에이로드 이후 가장 완벽한 재능을 가진 유격수가 됩니다. 날씬한 체형의 선수가 엄청난 파워를 선보이는 경우 그 비결은 손목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역 시절 가장 무거운 방망이를 쓰고도 엄청난 배트 스피드를 자랑했던 알폰소 소리아노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타티스도 손목 힘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손목 부상을 당했다고 했을 때 파워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고질적인 손목 부상이 시작된 후 몰락한 노마 가르시아파라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가 있는데요. 라이언 브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브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5년 드래프트는 3루수 드래프트였습니다.
고교 유격수인 저스틴 업튼이 애리조나의 전체 1순위 지명을 받긴 했지만 네브라스카 대 3루수 알렉스 고든이 2순위, 버지니아 대 3루수 라이언 짐버맨이 4순위, 마이애미 대 3루수 라이언 브론이 5순위로 5순위 내 3루수 3명이 지명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롱비치대 유격수 트로이 툴로이츠키는 7순위로 콜로라도에 지명을 받습니다. 2007년 브론은 툴로이츠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신인왕이 됩니다. 경쟁자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출발이었는데요. 하지만 브론의 수비는 BJ 업튼의 유격수 수비를 보는 것 같았고 미러키는 브론을 좌익수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신의 한 수였는데요. 치퍼 존스가 좌익수에 적응하지 못한 것과 달리 브론은 좌익수에서 골드글러브급 수비와 함께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 됩니다. 2008년 3월 브론은 미러키와 8년 4,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린베이 패커스 쿼터백 애런 로저스와 함께 위스콘신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됩니다. 24세 시즌부터 31세 시즌까지를 커버하는 엄청난 구단 친화 계약이었습니다. 브론에게 미안했던 미러키는 2011년 4월 계약 기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5년 1억 500만 달러 계약을 추가하는데요. 기존 계약이 2015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6년부터 시작되는 계약을 5년 앞당겨준 파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로써 미러키에서만 20년을 뛰고 은퇴한 로빈 욘트의 뒤를 잇는 미스터 브루어가 된 브론은 심지어 그 시즌에 리그 MVP가 됩니다. 미러키 선수로는 1989년 욘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개인 성적은 39홈런 126타점 40도루로 홈런왕과 타점왕을 차지했으며 40-40을 아깝게 놓친 캠프가 더 화려했지만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을 가지 못하고 미러키가 간 것에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1982년 이후 첫 월드시리즈 진출을 노린 미러키는 세인트루이스에게 패해 진출이 무산되지만 브론이 월드시리즈 종료 후 MVP가 되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브론이 포스트 시즌 도중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이 나옴으로써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약물 검사 역대 최고 수치였는데요. 브론은 2주 후 재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친한 선수들과 유명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믿는다, 브론을 믿는다고 한 선수에는 MVP 2위를 한 캠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쿼터백 애런 로저스는 그가 결백하다는데 내 연봉을 건다는 트윗으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심지어 브론은 이번 사건이 유택에 대한 음모라는 말까지 합니다. 브론은 스포츠 전문 소송 전문가를 고용하고 조정 청문회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있었던 12번의 재심 청문회에서 모두 선수가 패했기 때문에 미러키는 아오키 노리치카와 계약하는 것으로 브론의 이탈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브론이 승소한 거였습니다. 샘플을 운송했던 사람이 개인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샘플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브론 측의 주장에 중재위원 3명 중 2명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브론에 대한 징계는 철회됐고 브론은 내 자신에게 결백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듬해인 2012년 브론은 홈런왕이 됩니다. MVP 투표에서는 포즈에 밀려 2위를 하지만 MVP 시즌 못지않은 활약이었고 사람들은 브론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브론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브론의 진실이 밝혀진 건 2013년 8월에 터진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이오제네시스사는 마이애미에 위치한 노화 방지 클리닉이었는데요. 원장인 앤서니 보시는 약물 바텐더였습니다. 보시의 고백에 따르면 그의 첫 고객은 매니 라미레스였습니다. 그러나 라미레스는 보시가 짜준 투약 일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2009년 5월 금지 약물이 적발됩니다. 놀라운 건 라미레스가 적발되자 누군가 보시를 찾아왔다는 건데요. 2009년 2월에 일어난 자신의 약물 논란에 대해 텍사스 시절 압박감 때문에 금지 약물을 썼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는 쓴 적이 없다며 눈물에 참여를 했던 에이로드였습니다. 에이로드는 보시의 고객이 됩니다.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이 터진 건 보쉬가 도둑맞은 고객 명부를 마이애미 헤럴드 기자가 입수하면서였는데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스크루볼에 따르면 에이로드는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라이언 브론의 이름을 고의로 흘리게 됩니다. 처음 자신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 브론은 안티에이징 때문에 보쉬와 상담을 했는데 보쉬가 상담비를 과하게 청구해 트러블이 있었을 뿐 자신은 결백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보도를 통해 심지어 마이애미 대학 시절부터 보쉬의 고객이었음이 확인되자 그제서야 금지약물 사용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비열함의 끝판왕 알렉스 로드리게스 편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시 두 번째 적발은 100경기 출장 정지였지만 브론은 첫 번째 징계가 취소됐기 때문에 잔여 경기 65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지는데요. 미러키 구단은 브론이 받지 못하게 된 300만 달러를 구장에서 쓸 수 있는 10달러짜리 바우처로 팬들에게 환원하지만 미러키 팬들조차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키와 후원 계약이 중단된 브론은 나머지 구장에서 엄청난 야유를 받는 신세가 됩니다. 특히 캠프의 MVP를 도둑질한 다저 스타디움에서는 야유의 강도가 더 심했는데요. 처음 브론의 약물 논란이 있었을 때 브론을 지지했던 캠프의 충격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캠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팬들을 위해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MVP를 박탈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2014년에 돌아온 브론은 2015년 올스타가 됐고 2016년에는 MVP 표도 받습니다. 하지만 32세 시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미러키와 계약이 종료되자 아주 조용히 은퇴를 합니다. 미러키에서만 14년을 보낸 브론은 명예전당은 몰라도 미러키 역대 안타 3위, 홈런 1위, 타점 2위로 영구 결번은 충분한 성적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미러키가 브론의 8번을 영구 결번으로 만들 일은 없게 됐습니다. 타티스의 이번 80경기 출장 정지는 내년 첫 33경기까지 소화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내년이 24세 시즌인 타티스는 그 사이 고질적인 왼 어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손목 부상도 더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타티스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더라도 따뜻한 눈으로 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타티스가 23세 시즌에 적발된 반면 브론은 27세 시즌이 첫 적발이었고 29세 시즌에 금지약물 사용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미러키 팬들은 브론이 약물 선수가 되고 7년을 더 함께해야 했지만 파드리스 팬들은 앞으로 13년을 함께해야 합니다. 이에 약물 전력이 생긴 우리 팀 최고의 스타를 2034년까지 봐야 하는 파드리스 팬들의 고통은 브론과 함께했던 미러키 팬들의 고통보다도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